저는 상반기 개설 강좌 그림책과 만난 심리학 수업과 하반기 개설 강좌 과를 위한 그림책 독서 치료를 진행하고 소개할 명창순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심리상담센터의 대표입니다. 심리상담, 독서치료 상담과 교육, 동화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 궁금한가요? 그럼 심리학에서 찾아볼까요? 심리학을 통해 들여다본 나의 마음, 이제 그 이해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독서치료 상담 기법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심리학과 독서치료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 그림책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 독서치료와 그림책의 만남입니다. 회차별 강의 주제입니다. 상반기 그림책과 만난 심리학 수업에서는 주요 심리학 용어와 이론들을 배우고 그림책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나를 위한 그림책 독서치료에서는 독서치료와 그림책에 대해서 배우고 주제별 그림책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좌는 개별적인 것으로 완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학습하셔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림책과 만난 심리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요 학습 내용은 이렇게 기초에서 심리상담 이론별 특징을 배우고 두 번째는 심리학 용어와 기법을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습을 통해서 그림책에서 만난 심리학 용어들을 잘 찾아보고 적용하고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 공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정신분석 심리학의 인간관과 상담 목표에서 우리는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이라는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주인공인 할아버지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물속에 잠긴 과거의 집으로 한층 한층 내려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 바닷속 가장 아래에 있던 집에서 할아버지가 만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탐색해서 내려가서 맨 처음 만난 건, 맨 마지막에 만난 건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처음 만났던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재 혼자 살고 있고 할머니는 먼저 떠났죠.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와 자아 기능의 강화입니다. 또 행동주의 심리학도 배웠죠. 행동주의에서는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응 행동은 더 잘하도록 강화하고 부적응 행동은 사라지도록 소거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라는 책에서 에드와르도는 어른들의 꾸지람 때문에 점점 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말썽쟁이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이 또한 어른들의 칭찬 때문이었죠. 그럼 오늘의 주제, 나와 남을 이해하는 성격 심리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개념은 개인의 어떤 특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입니다. 또 기질과 품성을 포함한 개인 특유의 성질이고요. 한 사람이 지닌 지배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알아보는 심리 검사는 진단이 아닌 유형 검사입니다. 최근에 MBTI 검사가 유행하고 있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MBTI 검사는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두 모녀가
분석 심리학자인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보고 만들어낸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실시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한국 MBTI 연구소의 정식 검사지는 지면 검사지는 93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혹은 간략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MBTI 유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된 그림책이 있습니다. 마리 꼬드리의 우리가 여행하는 법이에요. 여행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활동인데요. 여행을 통해서 낯선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고, 친했던 사람과 차이를 느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페넬로페와 필리아스는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둘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필레아스는 이렇게 자기 방 안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채우는 그런 유형의 친구이고요. 페넬로페는 그 대신 아주 다르게 직접 찾아가서 모험을 즐기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직접 한 친구가. 그랬더니 방 안에서 이야기를 즐기는 친구는 안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 이제 각자 따로 자신만의 여행을 합니다. 이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두 친구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더욱 돈독해져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책을 보셨죠? 네. 이 두 사람이 여행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다르지만 완벽하고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건 자기다운 삶을 여행하는 것이고요. 타인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건 또 다른 세계를 여행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따로 또 같이 더 큰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보시면서 여기에 자신과 닮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또 자기와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다음은 나를 위한 그림책 독서치료 수업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먼저 주요 심리상담 주제와 유형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름답고 깊이 있는 그림책의 세계, 세 번째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기법,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독서치료, 책과 함께하는 심리상담에서 독서치료 비블리오테라피라는 학명은 책 문학이라는 뜻의 비블리언과 의학적으로 돕다, 또 병을 고쳐준다라는 뜻의 테라피아라는 두 단어를 합성해서 유래되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독서치료의 정의는 상담 심리학의 한 분야로 책과 독서 행위를 도구와 절차로 사용해서 상담 심리 치료에 접근하는 기법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 그림책은 어린이부터 전 세대가 마음으로 보는 책이라고 정의하자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함께 독서 치료를 만난 사람들이 그림책에 대한 소감을 밝힌 것입니다. 나도 책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예요. 이건 청소년 재소자가 한 말이고요. 독서 치료 신청서 1. 마음이 아픈 아이, 마음에 상처 있는 아이, 마음에 무서움이 있는 아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는 심리 정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아이가 12살 소녀가 마음을 열 때 쓰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나는 이 책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건 글자를 잘 모르는 어린 친구가 불안할 때마다 책을 안고 했던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살아가는 힘, 사랑이라는 주제로 최초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사랑의 삼각형 이론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관계 맺기를 주제로 친구에 대해서도 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친구 때문에 귀찮고 힘들 때 친구를 모두 잃어버리는 방법, 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울 때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하나같이 소중한 사람. 이건 한 사람이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함께여서 더 쉽고 함께여서 더 어렵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에서 공부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상실과 이별, 받아들임과 보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의 유형에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헤어짐, 즉 우리가 몸이 따로 떨어지는 그런 별거나 이별이나 죽음, 사별 등을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또 상징적 상실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박탈감이나 거부감, 혹은 어린 시절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영향으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아플까란 그림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에서는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상실과 이별을 통해서 겪는 심리 정서적인 패턴과 위기,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방식을 매우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소녀에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의자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마음이 아플까봐 마음을 잠시 병 속에 넣어둡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매우 닮은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고, 이제 어른이 된 그녀는 이 소녀의 도움을 받아서 병 속에 있던 마음을 꺼내게 됩니다. 자기는 스스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꺼낼 수 없었지만 이 어린 소녀는 아주 쉽게 병 속에 들어있는 그녀의 마음을 꺼내줍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의자는 채워졌어요. 그녀가 자기가 앉아 있음으로써,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은 비었습니다. 네,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상실과 이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알아봤고, 또 그림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인데요. 나를 위한 독서 치료로 병 속에 넣어두었던 나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주는 처방전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마음 여행, 마음 수업 마치겠습니다.